고대의 국제무역은 오늘날의 국제무역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여정이 멀고 험했기 때문에 상인들은 두 지역 간의 가격 차이가 제일 큰 상품과 각지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가장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는 황금과 은 등의 귀금속이 활발히 유통되었으며 상인들은 금과 은을 고향으로 들고 와 그것으로 소비했습니다. 중국의 한나라는 진나라의 화폐 제도를 계승해 동전, 즉 구리화폐를 국내에 유통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무역에서는 동전이 아닌 금을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은 서역의 여러 나라와 대외무역을 진행하였는데요. 그 중에는 파르티아 제국과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파르티아 제국은 오늘날 이란 지역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였는데요. 페르시아 전역을 세력권에 둔 제국을 건설하였던 나라였습니다. 당시 한나라의 주요 수입 품목은 유리였습니다. 그리고 수출 품목은 비단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유리와 교환할 상품이 부족할 때는 금으로 보충을 했습니다. 무역 상대국인 로마도 상인들이 비단을 들고 로마에 도착하면 교환 상품 이외에 금을 화폐로 삼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과 중국의 한나라의 금 가격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중국에서는 금 가격이 낮고 은 가격이 높았습니다. 당시 중국의 금, 은 비율은 대략 1대 5였습니다. 로마에서는 금은 비율이 대략 1대 15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나라와 로마 제국에서는 금과 은의 가격 격차가 상당히 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인들은 유리와 비단을 거래하는 것 외에 환율 차익으로도 두둑이 한몫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당시 동양과 서양 간의 무역은 파르티아인이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금의 가격 차이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파르티아에서는 은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파르티아인은 한나라에서 유리와 진기한 보물을 팔아 폭리를 취하고 유럽에서는 비단을 팔아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또한 그들은 중국의 금을 로마로 가져와 은으로 교환했는데 이를 통해 3배의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왜 3배의 시세 차익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이해를 하시겠나요? 중국에서는 금과 은의 비율이 1대 5라고 했고요. 로마에서는 금과 은의 비율이 1대 15라고 했습니다. 금은 비율의 격차가 무려 3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국제무역의 주요 화폐였던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을 활용해서 파르티아인들은 무려 3배에 이르는 환차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 간의 시세 차이를 이용해 큰 돈을 버는 행위는 금과 은이 통용되던 1000년 동안 사람들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파르티아 제국이 로마 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중국과 유럽에서의 금, 은 거래로 높은 수익을 실현했던 것이 상당 부분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화폐의 가격 차이, 즉 환율을 통해 부국이 된 것은 파르티아 제국이 최초이지만 이들이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나라를 이어 중국 대륙을 통일하게 된 당나라의 화폐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트TV였습니다.